네, 안녕하세요. 프래그머티스트 파이어족입니다. 제 아이디는 그 두 가지 이제 단어를 합쳐서 만든 건데요. 프래그머티스트, TIST, 실용주의자를 뜻합니다. 실용주의자, 프래그머티스트. 그리고 파이어족.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독립을 하여서 일찍 은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프래그머티스트도 추구하고 파이어족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이고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고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혼이고요. 맞벌이입니다. 저희 아내도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끝까지 일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지만 저는 조금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하는 것이 꿈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서 놀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은퇴를 하고서도 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연한 목표였던 것이 조금은 구체적인 시기로 다가왔는데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늦어도 2025년에 제가 은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5년이면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산이 있어야 되고 그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순자산은 아닙니다. 순자산은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꼼꼼히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요. 2018년에 분양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3억에 분양한 것을 피 3천을 더 주고 구매를 했고요. 25평입니다. 로얄동 로얄층이고요. 아직은 준공된 지 2년이 되지 않아서 매물이 거의 없지만 이제 곧 또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KB 시세로는 현재 약 7억 정도, 그리고 매물들의 호가를 보면은 대략 10억에서 11억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분양권입니다. 수도권이고요. 취득의 시기는 2021년입니다. 그리고 약 4억 2천에 분양한 것을 프리미엄 1억 2천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30평이고요. 로얄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층은 로얄층입니다. 아직은 건축 중인 아파트고요. 그래서 KB 시세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프리미엄 정도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프리미엄은 2억을 조금 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완공이 되고 또 2년이 지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최소한 주변의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면 최소한 8억 정도는 하지 않을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거의 9억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도 분양권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했고요. 3억대에 분양한 것을 프리미엄을 초피를 주고 샀습니다. 매수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고 지방입니다. 충청권이고요. 이 아파트는 제가 투자의 목적도 조금은 있지만 파이어족이 된다 하면 제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현재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제 자산들은 모두 수도권에 있지만 은퇴 시기쯤 해서는 제가 지방에 가서 살아도 상관이 없겠다. 지방으로 갔을 때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현금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방에 있는 분양권을 실거주 겸 투자 목적 겸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완공이 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상가입니다. 거창한 상가는 아니고요. 아주 작은 상가입니다. 2021년 여름에 매수를 했고요. 1억 3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필요했던 돈은 1억 2천이었죠. 그래서 내 돈 5,500 플러스 대출 6,500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이 껴 있으니까 실제 필요한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고 그 1억 2천만 원을 내 돈 5,500, 대출 6,500을 받아서 했고요. 대출에 대한 금리는 약 2.65%, 그냥 쉽게 2.7%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6,500만 원, 6,500만 원에 대한 이자 6,500만 원 곱하기 2.7%는 175만 5천 원, 1년에 175만 5천 원이 나가고 월로 나누었을 때는 14만 6,250원, 뭐 15만 원, 15만 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순수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약 45만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내 돈 5,5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억 3천만 원짜리 상가를 매수할 수 있었고, 그때 약 45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을 하니까요. 대략으로 따져보자면 약 8%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 돈 5,5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자를 다 제하고 나면 45만 원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뭐 약 8%의 수익은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제가 좀 오랫동안 알아보고 또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아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약간 수익률은 높은 편이고요. 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돈이 조금 들어가고요. 그럴 때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출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수익은 낮아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수익은 낮아진다. 그래서 제가 찾은 적정 구간은 약 5대5, 내 돈 50%, 은행 돈 50%였을 때 가장 좀 적정 수준의 수익과 수익률이 발생한다라고 저는 계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상가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매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일정 기간 보유를 해서 매도를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었던 자산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매수를 했던 곳이고요. 아파트고요. 2017년에 분양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34평 3억에 분양했고요. 프리미엄 약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략적으로 보면 3억 3천만 원에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로얄동 로얄층이고요. 매도는 근래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했고요. 매도 가격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했는데 매도는 6억 2천만 원 했습니다. 즉 약 2억 9천만 원 정도 이제 흑자가 발생을 한 거죠. 이제 저는 이 돈으로 이제 그 다음 뭐 분양권, 상가까지 쭉 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1번의 아파트는 0번의 아파트를 매도를 한 돈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0번과 1번은 매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약간의 신용 대출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자산이었습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은퇴를 이제 하기 전부터 일정 수준의 소득을 발생을 시킬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주식 배당금, 또 가상화폐,
어떤 분은 또 부동산, 뭐 아파트의 매매, 매수, 매도, 또 어떤 분들은 상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발생을 시킬 텐데요. 지금까지의 제 목표는 저의 주 수입원은 상가입니다. 상가 월세 및 상가의 매수, 매도를 통한 어떤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장 처음 구매한 상가가 바로 요 4번 상가입니다. 4번 상가. 요 4번 상가가 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추후에 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매수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가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뭐 대출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많이 다르지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50%, 내 돈 50%였을 때 대략적인 수익률은 현재 기준으로는 약 6%에서 8%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즉, 내 돈 10억이 있으면 20억짜리 상가를 매수할 수 있고요. 이때 수익률이 뭐 예를 들어 6%면은 1년에 6천만 원의 현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내 돈이 예를 들어 뭐 5억이다 하면은 3천만 원, 좀 많을 때는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요. 물론 공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변수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최소한으로 생각하고 또 수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의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저의 어떤 현재 직업과 지금까지의 어떤 처분했던 자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0번 아파트, 0번 아파트를 어떻게 매수를 했고 또 상가는 어떻게 매수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